자, 지금 최고위 어제 상황이 또 어땠는지 좀 이 합당 제안 관련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가 보죠. 강덕구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최고위원님 저희가 오늘 모시게 됐는데 어제 최고위가 있었습니다. 월요일이니까 최고위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공개 발언을 통해서 정청래 대표의 공개 발언 또 이제 다른 최고위원들 공개 발언 다 지켜봤습니다. 일단은 어제 최고위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어제 최고위 네. 우리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요. 네. 또 좀 전에 말씀하신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요. 다 할 말 당당하게 했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 아하. 것 같습니다. 할 말 당당하게 다 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 지금 저희가 어제 이제 발언했던 내용들 영상으로 잠깐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제 꽤 긴 시간 발언했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예요. 당원에게 대표로서 제안한 거고 민주적 토론 절차를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 당원들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다. 당신 민심만 믿고 가겠다. 민주당의 운명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당원이 당의 운명을 결정해 달라.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 모든 걸 다 맡기겠다 이런 뜻을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당원들에게 맡긴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당원들이 하는 거다. 저는 뭐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정당입니다. 네. 당과 당이 합당을 할 때 당원의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지키는 것, 그 절차를 밟는 것도 동시에 중요합니다. 네. 당 대표가 개인적인 의사를 얘기하고 개인적인 제안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인 건 당원에 나와 있는 당 대표로서의 역할, 당원에 나와 있는 당과 당이 통합할 때의 원칙, 그거를 동시에 지켜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제안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토론 과정도 없었고, 네. 그리고 내용에 대한 공유도 없었고, 그리고 절차적 과정에 대한 공유도 없었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당연히 당원이 마지막 선택을 하는 거지만 그 당원들의 총의를 모은 게 당원 당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청래 대표한테 당원에 나 있는 대로 해라라는 요구를 분명히 공개적으로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합당의 제안 이후에 뭐 논의 과정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논의 과정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걸 멈춰야 된다. 충분한 토론 아니 멈춰야 된다가 아니고요. 네. 당원에 나 있는 대로 아하. 양당이 당과 당 합당을 할 때는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본인은 계속 본인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지만 네. 당원에 나와 있는 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로 본인 얘기만 하는 게 이게 맞냐라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지난번 최고위 열리던 날도 전날 한 10시 넘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최고위 연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얘기할 수 없다. 아침 9시 반까지 와라. 네. 그래서 뭐 9시 반까지 갔죠. 갔어요. 예. 갔는데 대표께서 아하. 고독한 결단이었다. 조국 혁신당과 통합하기로 했다. 그때는 제안이라는 표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냐. 기자회견장 간다 그래서 아니 같이 내부적으로 좀 먼저 토론 내지는 의견 공유 이런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도 책임을 지는 거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 네.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진다. 뭐 그리고 기자회견장에 갔죠. 예.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과정이 정청래 대표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최소한 최고위 최소한
의총에서 네.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한마디로 했으면라는 안타까움이 여전히 있고요. 그 자괴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어제 정청희 대표가 이걸 당원들에게 묻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원들에게 묻는 거는 저는 뭐 인정합니다. 마지막 당원들한테 물어야죠.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당원에 나와 있는 우리 당대당 통합에 대한 절차적 과정 네.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지켜줘야 될 원칙이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어저께 68명의 초선 의원 중에서 한 두세 분 빼놓고 다 제고해달라 네.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나름대로 입장 정리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당의 내부의 목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달라. 어떻게 보면 당 대표잖아요. 네. 당 대표는 당원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에 대한 부분 큰 틀에서 잘 이끌어가는 것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이 당원들과 함께 또 특히 이제 의원들의 목소리 이걸 좀 다 들으면서 결정했어야 되는 거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셨고 통보가 있었던 최고위 그 상황도 짚어주셨는데 통보 내지는 일방적 전달이었죠. 일반적 예. 전달 기자회견 전에 있었던 그 상황.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제안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온 다음에 있었던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어제 정청래 대표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야하면 패배한다. 승리 가능성 높이는 거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승리,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된다. 그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야 될 길이다. 이걸 또 강조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네, 지방선거 전에 그 통합해갖고 승리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 있는 통합을 해야죠. 지난번 안철수와 김한길 통합했을 때 네, 그때 명분이 뭐였냐면요. 무공천하겠다. 정당 공천 안 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맞아요. 지금 통합의 원칙, 통합의 명분이 뭐죠? 지방선거 압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냉정하게 보면 지금 갤럽 최근 여론조사 보면 일반 시민들은 통합의 찬성이 20%고 반대가 40% 넘습니다. 이게 그렇네요. 이게- 여론이 예.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 통합한다 이 명분은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근거로도 그렇고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어제 있었던 정청희 대표의 이 발언, 이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럼요. 받아들일 객관적으로도 수가 그렇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에 대한 부분도 과정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민주정당입니다. 절차와 과정 그리고 투명성 이런 부분이 전제가 됐을 때 당원들로부터 네. 동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통합에 반대할 거냐 찬성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네. 당신 예를 들면 통일에 찬성에 반대 이런 질문과 다를 바가 하등에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절차적인 문제, 뭐 이거부터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예, 주장하는 그리고 거 맞지 전 않는다. 조국혁신당은 예를 들면 공동대표 얘기하고 그리고 당명민주당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물론 그 부분이 조국 대표가 네. 다시 회수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 거냐 정책에 대해서 다른 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내부 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생략된 채로 단순하게 통합 찬성이냐 통합 반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에 대한 정청희 대표의 어제 이제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4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최고위를 통해 가지고 이 통합 관련된 투표 뭐 일정 뭐 이런 것들 이게 좀 정해진다. 박수현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논의가 좀 됐습니까? 아니 뭐 그 얘기는 박수현 대변인 언론 예. 브리핑 통해서
들었는데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그것도 사실은 월요일날 사전 최고위 때 얘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하. 정청래 대표 스타일이 그러니까 인정을 하죠.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거 이제.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절차를 진행했을 때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 고민해 보시겠다라는 거고. 근데 정청래 대표가 보니까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과 뭐 오찬도 하고 황명선 최고위원과 만찬하고 뭐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하기로 돼 있습니다. 오늘 예. 오찬 하십니까? 아니면 만찬? 점심 같이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이 통보식으로 했던 합당 제안 기자회견 전에 그 관련해서 최고위원들에게 관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 거기에 대한 뭐 유감 표명이나 아니면은 합당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예. 우리 민주당의 지도자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요 당 총재셨을 때 어떻게 보면 지분으로 보면 김대중 총재가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을 겁니다. 네. 근데 그분도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최고회의 전날 최고위원들한테 전화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배경이 이러니까 네. 좀 이렇게 좀 고민해달라. 그리고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 이렇게 전날 최고위원들한테 소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오늘 점심 같이 하는데 네. 그런 소통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만나면 어떤 말씀하실 거예요, 정청래 대표 만나면? 저는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배경. 예. 그리고 전 통합에 대한 앞으로 본인이 어디까지 네. 뭐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이번 선거에 압승을 하기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배경이 뭔지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네. 그리고 과정의 투명성 민주성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오찬 예정돼 있다고 하시니까 어떤 얘기 오고 갈지 다음에 또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뭐 합당이다 이런 얘기가 저는 여전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저는요, 같아요.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그런 겁니다. 음. 대통령이 된 순간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통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을 찍어준 분들이나 찍어주지 않은 분들이나 통합의 대원칙이라는 틀 속에서 국정을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길게 보면 예를 들면 같은 색깔의 짙음의 차이는 있지만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은 있죠. 그러나 네. 시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방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마치 대통령이 요청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동의가 안 됩니다. 본인의 생각과 마치 대통령이 요청해서 한 것처럼 하는 것 이거는 심각하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험하다. 그리고 어제 보면 김민석 국무총리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 합당 제안 관련해서 또 입장도 좀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과정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고 결과도 민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정을 시작하지 않으면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고 결과도 민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발언 자체가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합당 논의 여기에 대한 좀 비판의 힘을 실은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떻습니까? 사실 김민석 총리가 총리하기 이전에 네. 저한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통합 길게 보면 해야 된다. 조국 혁신당이랑 이런 얘기 여러 번 한 거 들었습니다. 네. 근데 어저께 뭐 얘기한 거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그 전제하에서 과정과 절차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이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무리 방향성이 옳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네요. 김민석 총리가 어제 이제 기자회견 현장에서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절차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치유가 안 되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민주당의 근본 정체성을 변경시키거나 명칭을 변경하고 하는 거 이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도 김민석 총리가 그러니까 강조했네요. 원칙 있는 통합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갤럽에서 조사한 거 보면 네. 일반 시민들 찬성 28, 반대가 지금 40%잖아요. 이런 거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네.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통합한다 이 논리 자체가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흐름들이 반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통합의 힘을 받으려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면 50%에서 60% 사이 정도는 통합에 대한 찬성이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 판단과 객관적 근거를 갖고 좀 더 저는 그야말로 원점에서 다시 한번 근본적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백낙천 교수가 네. 뭐 조국 대표와 인터뷰를 하면서 따로 가면서 병역적 중도주의를 이제 가는 게 맞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백낙천 교수님은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게 남북 관계 분단 상황 속에서 우리 그 백낙천 교수님이 하셨던 말로 기억하는데 네. 아마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통합보다는 조국 혁신당은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있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역할이 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중요하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60% 넘는 상황에서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주 정확한 그야말로 전곡을 찌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상대적 진보 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세빙선 역할 이런 것들을 더 제대로 하는 것 네. 그것이 지금 현재 양당 체제에서 어허. 한 역할을 하는 조국 혁신당의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운동장을 이제 크게 쓰면서 그러니까 이 중도 보수는 민주당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극으로 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리고 왼쪽에는 조국혁신당과 뭐 진보당이나 다른 야당들이 또 있고 그렇게 가는 게 또 맞을 수 있다. 저는 이 큰 틀에서 네. 선거에서는 슬로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그 총선 때 조국 혁신당이 내세웠던 슬로건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난 3년은 예, 3년은 너무 길다. 3년 너무 길다. 그다음에 네. 지민 비조. 지민 비조. 예. 지역은 민주당. 네. 그리고 비례는 조국 혁신당. 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12석을 얻은 결정적인 힘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것이 조국 혁신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에서 한 얘기 DNA를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됐든 지킨다. 근데 이 합당을 했을 때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DNA,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 교집합이 있지만 여집합이 있습니다. 이 여집합을 어떻게 풀 거냐. 네. 이 논의가 예를 들면 일주일 보름 사이에 끝날 건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무조건 민주당으로 들어와. 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일정 정도 후보를 내서 그리고 그 후보가 당선돼서 네. 갖고 있는 정당의 정체성과 강령의 입장에서 역할을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최소한 우리 조국 혁신당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때 여러 가지 그 네. 협의 그리고 합의하는 과정 이런 것도 사실은 일주일, 2주일 내에 풀릴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지난주에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나올 후보들이 2차까지 지금 접수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분들은 1년, 2년 계속 준비해온 분들입니다. 네. 그런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급하게
지선합도 풀 문제냐라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네요. 보니까 더 이상의 정치 관련 여론조사나 질문은 가급적 안 해주시는 것이 총리로서의 국정 수행에 도움 주시는 것이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 관련 질문에 훨씬 적극적으로 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정치 현안에 대해 충분히 말씀을 했으니 이제는 국정에 좀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또 말씀도 하셨네요. 아니 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 안 나온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판단은 뭐 여론조사에서 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은 기관의 입장일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예를 들면 나 서울시장 출마 안 할 거야. 나 경기도지사 출마 안 할 거야.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는 도지사 선거에 이름이 오르내렸다가 제가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네. 도지사 선거에 대한 입장 정리했다. 그랬을 때 다 뺐습니다. 아하. 근데 최소한의 그거는 A가 아닌가요? 좀 그런 부분에서 답답합니다. 답답한 면. 그것도 이제 김민석 총리가 뭐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글까지 올렸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네. 최소한 사인 김민석, 개인 김민석, 정치인 김민석이 아니고 네. 국무총리라는 입장에서 무거운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저희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민주당은 70년 역사를 가진 민주정당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주셨습니다. 민주당은 갖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당원에 나와 있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요. 정청래 대표의 입장 나름대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중심은 당원에 나와 있다. 당원대로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으로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